퍼거슨이 계속했으면 나았을까요? 저는 나았을 확률이 이 축구 명가, 축구 왕조의 추락. 가장 먼저 일단 왕조의 추락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떠오른 팀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이인환 씨. 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예. 지금 현재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조정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람. 조정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정기간. 주식 전문가다. 예, 조정기간이 좀. 조정기간은 원래 법정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죠, 조정이 그렇죠. 있죠. 조정이 예. 있죠. 예. 조정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예. 최근 EPL 우승이 2012-13 시즌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년 예, 됐네. 10년 됐어요.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 시즌의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고 네. 퍼거슨 감독이 딱 트로피 들면서 딱 떠난 이후에 리그 우승은 한 번도 이제 밟아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이제 가장 그래도 하나 들었던 거는 유로파 리그 트로피 하나 정도? 그거 네. 말고는 없죠, 사실상. 그렇죠. 무리뉴가 이제 그 리그 2위라는 큰 업적도 세웠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거를 큰 업적이라고 네. 또 이야기도 했었죠. 그때는 조롱거리였는데 이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네요. 그게. 진짜. 말이 되네. 챔스 우승도 지금 보니까 2007, 2008이 마지막이었고, 그렇죠. 뭐 이제 유로파 우승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맨유의 이 긴 조정 기간. 예, 이 조정 기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이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 번쯤은 뭐 대충 한 얘기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감독 이후에도 그간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정말 근 10여 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손에 꼽을 만한 클럽들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요즘 이제 텐하흐라는 또 네덜란드에서 인정받은 명장을 데려왔는데 뭐 앞으로의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1라운드까지 봤을 때는 감독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풀풀 드러났던 1라운드라고 해야 되겠죠. 누적된 문제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뭐 도시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전통의 라이벌인 리버풀 이런 팀들과 비교해 보면은 좀 비교적 답이 쉽게 나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돈을 많이 썼지만 뭔가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못했고요. 네. 돈을 쓸 때 정말로 팀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던 것이 지금 그거는 이제 아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스토리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정말 돈을 쓰는데 별반 성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의 시절을 리버풀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해소된 게 언제부터냐? 클롭 감독을 딱 데려다 놓은 다음부터. 리버풀 같은 경우는 항상 영입을 그렇게 호화롭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할 때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반다이크 선수라든가 알리송 선수라든가 뭐 살라 선수라든가 정말 이렇게 필요한 요소에 아주 대단한 선수들을 잘 데려다 놨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그래도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려하게 막 매 시즌 매 여름 이적 시장마다 뭐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리버풀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좋은 팀, 훌륭한 팀을 완성을 시켜왔죠. 그게 이루어졌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감독들 때부터도 이미 이제 부자 구단이 돼서 멤버는 좋아졌습니다만 역시 결정적인 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면서 결국은 과르디올라의 전술 스타일이라든가 부합할 수 있는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선수들을 계속 데려다 놨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홀란드 선수까지 데려다 놨으니까 또 예. 어떻게 여기서 이제 한꺼풀 벗어서 더 스텝업을 할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은 사실 뭐 리그에서는 스텝업 할 자리도 없고요. 어차피 이제 유럽 챔피언 하나가 이제 남은 목표인데 어찌됐건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리버풀과 맨시티는 일단 좋은 감독, 훌륭한 감독을 선임한 다음에 그 감독의 그래도 취향에 맞게 시스템에 맞게 요소에 좋은 선수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추가해 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뭔가 정말로 저 선수가 그 돈의 값어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날카롭게 계산을 해보고
했는지가 다 의심스럽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그리고 뭐 일부 뭐 선수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뭐 재능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뭐 축구 외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발전하지 못하고 이 주제를 이제 어제 전달을 받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정말 우리가 왕조, 다이너스티, 예, 명가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내리막을 걷거나 이제 기대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사례나 원인들이 이제 유형별로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퍼거슨 감독처럼 정말 팀 그 자체와 다름이 없었던 카리스마 넘쳤던 명지도자가 사라질 경우에 팀이 이제 하락세를 겪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첫 번째 유형. 네,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선수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팀은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세대 교체에 약간 좀 타이밍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물 선수들이고 너무 레전드들이고 그런 선수들이 한동안 한 시절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 팀을 만들어주지만 그런 선수들이 많은 팀일수록 사실은 과감한 세대 교체는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맞아요. 함부로 내보내겠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마고 또 그 선수들의 어떤 팬들이 얼마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약간씩 그 세대 교체 타이밍이 늦어지다 보면 또 자동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팀이 예전의 어떤 퀄리티의 선수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뭔가 그런 일이 올 때 분명히 이제 클럽들의 하향세라든가 뭐 왕조의 추락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그 몰락의 원인으로 제시해 주신 그 지도자 네네. 예, 은퇴라든지 뭐 퇴진 또는 이적. 네. 그럼 혹시 퍼거슨 감독이 감독직 은퇴를 하지 않고 그 후에 10년 동안 자리를 유지했다면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그 트래블을 한 이후에 사실 은퇴를 한 두어 번인가 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뭐 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은퇴는 사실은 실제 은퇴보다는 훨씬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일단 이제 퍼거슨 감독이 지금은 고령이니까 뭐 지금까지 뭐 계속 감독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막 지휘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 퍼거슨 감독이 만약에 계속했으면 저는 지금보다는 한결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퍼거슨 감독은 전술사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조명받을 수 없는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퍼거슨 감독이 전술적으로 뒤처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발명하거나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없지만 없죠. 다른 그 추세라든가 흐름 같은 건 되게 잘 받아주는. 그렇죠. 마음이 열려있다 뭐 이런 예, 거. 상당히 열려 있죠. 스펀지 같은 이분은.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뭐 요즘 좋은 게 나왔다며 그러면 이렇게 쓱 갔다가 맨유에 접목을 시켜보고 그런데 대단하다. 맨유에 영리하다. 잘 안 네, 맞으면 또 그건 이제 폐기를 하고 예. 요즘 뭐 스페인에서는 이런 걸 한다던데 쓱 가져와서 또 써보고 가장 그 극명한 사례가 그런 거잖아요. 그 프란체스코 토티를 앞세워서 로마의 그 스팔레티 감독이 이른바 가짜 9번 폴스 나인이라는 그 전술을 어떻게 보면 먼저 창도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로마가 맨유와 싸워서 한 경기에서 7골 얻어맞고 대패한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우리한테 뭐 저렇게 대패한 팀의 전술에 뭐 배울 게 있겠어? 그쵸.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퍼거슨 감독은 그렇게 이겨놓고도 그 로마의 전술에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 곧바로 로마 스타일의 폴스 나인스러운 전술을 맨유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테베스나 루니가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고 막 끌어내고 하면 골은 누가 넣느냐? 오히려 측면에 있던 호날두가 다다다다 달려 들어가서 호날두가 골을 넣는. 나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루니나 테베스가 오히려 폴스 나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주고 끌어내면 그 공간을 호날두가 오히려 받아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그 시즌에 호날두 선수가 맨유 입성 이래 가장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 챔피언에 올랐죠. 그게 아까 이인원 캐스터가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맨유의 유럽 정상 진국. 0708. 그것도 사실은 퍼거슨 감독의 오리지널 전술이라기보다는
로마 전술에 크게 영향받은 전술이에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맨유 지휘봉을 계속 잡았다면 건강이라든가 그 아무런 신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건 전제를 깔고요. 네. 그러면 나름 제가 생각에는 퍼거슨 감독은 현대적인 전술에도 어떻게든 팀을 적응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선수 영입이나 선수에 대한 어떤 가성비를 판단하는 거는 물론 퍼거슨 감독도 예전부터의 역사를 보면은 영입 실패작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퍼거슨 감독은 제 생각에는 실패율이 훨씬 낮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손변의 그 가상적인 질문, 퍼거슨이 계속했으면 나았을까요? 저는 나았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안 먹는다는 가정. 네네.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어쨌든 그 퍼거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네. 나이가 들지 않고